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어제부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이게 과연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민법 조항에 나와 있어요. 민법 조항에 우리가 이제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죠. 법제처 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민법을 치세요. 민법 치면 민법 조항이 이제 민법 관련 시행령 쫙 나와 있어요. 다요. 그러면 민법을 치시면 유치권에 관련된 민법 조항은 322조부터 있어요. 민법 322조 한번 볼게요. 자, 쭉쭉쭉쭉 200조. 그렇죠? 제가 민법의 유치권 조항은 322조부터 있다고 했죠? 자, 320조네요. 자, 죄송합니다. 민법 320조부터 있습니다. 자, 민법의 유치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유치권 제7장 유치권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이게 유치권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고 321조에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금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유치권의 법조문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임차인이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유치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경매를 하다 보면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임차인이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소유주가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공사를 했던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든가 주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물건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2010 타경 21584. 이게 참 재밌는 물건이에요. 여기서 배울 점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린벨트 안에서 근린 상가를 입찰 시에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영업 허가증을 내가 쓴 게 받냐 못 받냐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린벨트 안에서는 영업이 신규로 허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죠. 내려면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를 사서 신규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처럼 그린벨트에 거주도 하지 않고 원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전 근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영업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한테 승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서 이종 근생을 낙찰받을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게 이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예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인데 임차인이 유치권을 왜 주장하냐? 그죠? 왜 주장하겠습니까? 그린벨트 안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 승계 그런 관련해서 문제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볼게요. 쭉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그린벨트. 우리가 이제 일명 이야기하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고 더 내려볼게요. 더 내려보시면 자,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현황에서 임차인 누구누구누구 사업자 등록도 했고 정상적으로 2009년에 확정일자도 2009년에 똑같은 날에 같은 날에 받았고 또 배당 요구도 했어요. 경매가 넘어가니까 나 돈 주세요. 라고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1년 1월 27일. 자,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빠르죠. 이것은 뭐 배당 요구는 정상적으로 됐어요. 잘 됐어요. 그렇죠?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잘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저당 이게 말소 기준권 등기라고 하죠. 말소 기준 등기 이하는 이보다 후순위들은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언제 사업자 등록제 됐죠? 2009년 9월 17일. 근데 근저당은 2006년에 설정됐죠. 어떤 게 빠르죠? 어떤 게 빠릅니까? 이게 빠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임차인이 더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누구로부터 금 5억 원 내 유치권 신고를 했고 또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군자농협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자, 내가 어떤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내가 수도를 교환했네, 수도공사를 다시 했네, 아니면 뭐 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 밖에다가 뭐 컨테이너 창고를 하나 더 만들었다든가, 이러면 내가 영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을 더 증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영업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 건물의 가치를 뭐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유치권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유치권을 인정 안 해주냐?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쓰잖아요. 유치권, 임차인, 배당, 그래서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에 5조 원상회복에 따라 유치권 포기한 걸로 봐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자, 우리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려면요.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건물주하고 옛날에 썼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법원도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야지, 서류가 있어야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적법한 권리가 있다면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배당을 해줄지 좀 만무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에 제5조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 5조에 보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쓰잖아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뭐 쓰면 첫 번째는 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차임 얼마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나오고 1조, 2조, 뭐 3조, 4조, 5조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각 조항들 있잖아요. 그럼 5조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했죠, 제가요? 원상 회복 조항이 있다는 얘기죠. 원상 회복 조항이 있죠. 이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판례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원상회복 조항이 바로 유치권을 포기한 특약과가 똑같다라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내가 나갈 때 건물을 뭐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 깨끗한 상태로 다 철거하고 나가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기도 하고 이게 유치권 포기 각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이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왜?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바로 그날 법원에다가 서류 이제 열람 신청을 해요. 열람 복사 신청. 왜? 저는 1순위 낙찰자이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있다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서.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5조를 보면 원상 회복 조항에 있을 겁니다. 100% 있어요. 거의 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임차인이 지금 5억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유치권은 이미 포기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 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한 임차인이면 조금 뭐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 후에 바로 서류 열람 복사를 해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배당 요구를 해요. 그리고 선순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러면 그 낙찰자가 인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고, 그죠? 배당 요구를 했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100% 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주의할 점은 제가 전전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영업 승계 관련해서.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하나는 그린벨트 안에 걸린 상가. 두 번째,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내일은 다시 또 유치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 것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